자, 먼저 이제 합성함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자,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대. f라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f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그 다음, y에서 z로의 함수도 있어.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z로의 함수가 있더라. 자, 이때 f라는 i는,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싹까지 쓸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자, 함수를 내가 이제 길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f고 얘가 g다. 1이라는 i는 1로 갈 거고, 이건 이제 내 맘대로 이제 그리는 거야. 그냥 우리 함수라는 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2라는 i는 3으로 갈 거야. 3호라는 i도 3으로 갈게요. 5라는 i도 5로 갈게요. 이렇게 갔어 그냥. 자, 그럼 이거는 f라는 함수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도 있대. g라는 함수도 분명히 얘는 가야 되니까 1이라는 i는 b로 갈게요. 1이라는 i는 이렇게 b로. 근데 2라는 i도 가긴 가야 되겠죠. 함수니까 2라는 i는 이렇게 c로, 3이라는 i는 d로, 5라는 i는 2로, 4가 5는 2로 갈게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2.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f라는 i만 보면 함수죠. g라는 i만 봐도 함수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x가 1인 i는 f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f를 따라가면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 1로 가죠. 그리고 나서 내가 g라는 함수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b로 가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f의 1은 1이고 g의 1은 b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f의 2는 3이고 g의 2는 g의 2는 필요 없구나. g의 3이 d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g의 3은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f 따로 g를 따로 가는 아이를 이 한 번에 가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 길을 좀 단축시켰어. 한 방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y를 없이 내가 x라는 i를 정의역으로 보고 z라는 i를 공역으로 보는 어떠한 새로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걸 hx라고 이렇게. 얘가 fx, 얘가 gx. 이렇게 만들겠다. f, g, 얘는 h라는 길로.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내가 함수의 이름을 쓸 때 얘를 이렇게 써야 될 거야. 얘는 f의 1에 g의 f의 1을 하면, 자, f의 1이고 g의 b. 여기 이해되니? f의 1은 1인데 g의 1이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얘를 쓰면 f의 2라는 i인데 f의 2는 3인데 3에다가 여기다 g라고 쓰면 얘가 바로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쓸 때 함수를 쓸 때, 합성함수를 쓸 때 f의 함수라는 애가 f, g 이런 순서로 갈 때 쓰는 방법이 fg가 아니라 gfx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길을 따라갈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f 먼저 할 때, 자, f에서 g, 이렇게 f 가고 g를 갈 때 쓸 때 g를 먼저 왼쪽에다 써야 된다는 거. g.fx 이렇게 써야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 부분 이해되니 지금? 쓰는 순서가 약간 반대로 쓰고 있죠? 이렇게 써야지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h라는 i를 쓸 때 한 번에 가는 i,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g.f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야.
F.G가 아니라 G.F 이렇게.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느끼는 건 G.F와 F.G는 무조건 같을 수가 없다. 왜? 순서가 얘는 뭐부터? F부터 FG 순서, 얘는 GF 순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해되니? 순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얘가 G.F를 어떻게 쓴 거다? F 따라가고 G 따라가고. 근데 이걸 한 번에 가는 아이 이렇게. 그래서 X라는 아이를 정의역, Z라는 아이를 공역으로 보는 새로운 함수를 한 번에 만드는 걸 G.F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돼요. 됐어요? 이게 이제 합성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함수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이 G.Fx 얘가 정의가 되기 위한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의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니? F의 치역. 여기서 F의 치역은 뭐야? 1, 3, 5가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 안 되나? 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다시 써볼게. 이런 함수가 있다. 이거 F랑 따로 G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내가 F라는 아이가 1이라는 아이가, 자, 지금 내가 뭐라 했냐면 G.F라는 애를 만들어서 따라갈 거거든요. 1이라는 1로 가니까 G의 F의 1이라는 아이는 정의가 돼요, 안 돼요? 해봐, 이제 정의가 돼, 안 돼? 돼, 안 돼? 됐죠? 뭘로 정의돼요? A로 정의가 됐지. 이해돼? 얘는 A로 정의가 됐죠. 됐어요? 그 다음 G의 F의 2라는 라인은 저희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G의 F의 2는 저희가 되냐 안 되니? 될걸요? B로 저희가 될걸요? G의 F의 3도 저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되는지? 될걸요? D로 저희가 될걸요? G의 F의 4는 저희가 되니? 갈 데가 없을걸요? 이것도 가는 길이 없는데? 정의가 안 됐잖아. 이해됐어? 여기 이해돼? G의 F의 4는 I는 없잖아. 정의할 수가 없잖아. 그 말은 F의 치역이라는 I가 1, 2, 4, 5라는 I가 G의 정의역 중에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잖아. 어딘가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5가 어딘가, 만약에 5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정의가 됐잖아. 이해돼? 그래서 자, 이 부분이 F의 치역이라는 아이가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중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치역이 지금 이렇게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을 내가 만들어 놨잖아. 그냥.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fx는 x라는 함수가 있고 gx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f의 치역은 실수 전체라는 거예요. 왜냐면 y는 x니까 실수 전체가 치역이지. 그래프를 보면 이해돼요? 치역 y의 값들이 실수 전체에 다 있잖아. 근데 gx는 x분의 1이야. 그러면 자 얘의 정의역은 절대로 x는 뭐일 수는 없어요? 0일 수가 없죠. 왜? 분모에는 0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의 g의 f의 0은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야. 자, g의 f의 0은 자 이렇게 되고 g 0이 되겠지. g 0이 존재하나요? 존재를 하지 않죠.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g.f0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부를 때는 g.f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라고 불러요. g.f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 게. 자, 그래서 두 함수 gf의 합성함수. 자, 여기서 이제 f.g가 정의가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f.g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g라는 애가 있고 f 이런 순서로 가야겠지? 이해되니? f.g가 된다라고 g를 먼저 하고 그다음 f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합성함수 순서가 얘가 정의되기 위해선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f.g라는 i를 만들어내면 fg의 x 이렇게 붙이겠대. 자, 이거 순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뭐를 먼저 하는 거야? g를 먼저 하고 f를 가는 거니까 얘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f를 먼저 하고 g 이렇게 가는 게 얘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는 x-1이라는 함수고 g는 그냥 x의 제곱이라는 함수래요. 자, h라는 ex라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여기까지 그냥 이해됐어요? 우리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hx가 ex면 ex 직선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자, f.g라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f.g가 f.g라는 아이는 자 x라는 아이가 먼저 어떻게 가는 거야? g를 먼저 따라가는 거야.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g를 먼저 따라갔으니까 일단 f를 따라가면 되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f.g가 왜 이렇게 되느냐 보면 또 f의 얘를 .g라는 라인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f의 f.g 표현을 이렇게 x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f의 g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g의 x라는 라인 x 제곱이지 f의 x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럼 f의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이해돼요? 지금 이거를 진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이랑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됐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얘는 x 자 봐봐 얘는 먼저 뭐부터 가는 거야? h부터 가는 거죠. h를 가면 이거 ex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
그 다음에 f.g를 하면 뭐가 될지 생각해보면 ex의 제곱 마이너스. 이해되나? 왜냐면 f.g라는 라인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면 함수 하나잖아. 새로 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가듯이 이렇게. 됐어요? G.H를 볼까요? G.H. G.H. H 먼저 가면 되죠. X라는 라인은 EX로 가겠죠. 그 다음에 EX라는 라인은 G를 가니까 EX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서클 G.H. 이렇게를 해볼게요. 이렇게 F 서클 G.H. 그럼 얘는 G.H를 먼저 가야겠지? X가 어떻게 돼요? E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E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E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하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는지네? 지금 쓰는 거? 그래서 우리 표현이 자 다시 F.gx 얘를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거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성립하지 않는다도 쉽게 보여줄 수 있네. 자 다시 F.g라는 라인을 지금 내가 저기다 써놨고 F.g라는 라인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F.g는 써놨고 그럼 G.F만 쓰면 되겠네. G.F. G.Fx는 뭐가 돼요? G.Fx G의 Fx니까 Fx는 뭐야? Fx가 x-1 G의 x-1이죠. G의 x-1이 뭐야? G의 x-1이 x-1의 제곱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F.g와 G.F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됐죠? 이해됐어? 썼잖아. F.g와 G.F 다른 거. 그러니까 아 다르구나. 쉽게 이해가 되고 이제 식으로도 다르고. 되니? 아 다르구나. 자 지금 내가 3번을 설명한 건데 얘와 얘는 같더라고요. 자 F.gh, F.gh가 F.g를 먼저 하나 G.h를 먼저 하나 어때요? 결과가 같이 같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도 이해가 되는 게 함수가 이렇게 얘가 f가 있고 g가 있고 h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이때 내가 지금 얘를 말하는 거는 이 길을 점프했다 갔다가 이렇게 가라는 게 얘고요. 얘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이해되세요? 얘가 얘고 얘가 얘야. 두 칸 건너뛰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국 같은 방향에 가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아이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먼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치, 자리 배열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H, G, F 이렇게 써져 있으면 H, G, F 이 순서만 유지가 된다면 이 자리만 유지가 된다면 뭐를 먼저 하던 상관없다. 뭘 먼저 점프해서 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결합법칙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뭐 식으로 보여줬으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x와 y와 두 항등 함수에 대해서 자 이거는 너무 이제 또 당연한 이야기라서 항등 함수라는 i는 x에서 x로 가는 i잖아.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대. 얘가 ix고 얘가 iy래. 이건 iy가 아니라 얘는 f라고 그랬구나. 얘가 이렇게 얘기가 된대요. 얘와 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왜냐 항등함수는 뭔데? 1, 2, 3, 4가 1, 2, 3, 4로 가는 함수를 말을 할 뿐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섞여 있더라도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F를 먼저 가고 X에서 Y로 가는 F를 먼저 가고 I, Y를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F 가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Y, Y가 가봤자 어차피 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뭔가 뭐 그럴듯하긴 한데 와닿진 않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다 그래요 여기 배우면. 근데 문제 푸는 거 겁나 쉬워가지고 쉽게 이해가 돼. 자, fx, gx가 있는데 f.g와 g.f가 성립하래.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얘는 특별히 성립되게끔 만들어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f에 g의 x라는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f에 ax-3이 될 거고, 자 f에 ax-3이라는 라인은 2ax-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g.f라는 라인은 g의 fx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얘와 얘가 같기 위해서는 어쨌든 x의 기준 둘 다 2x로 마찬가지로 같은데 상수가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5고요. 얘는 a-3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a 값이 뭔지 알겠구나.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결정이 됐다. 됐나요? 자, 그럼 나는 뭘 구하래? 여기서 f.g를 구하래. f.g는 얘예요. 위에야 밑이야? 50%잖아. 위야 아래야? 아래. 정확히 들리냐? f.g는 얘지. 얘가 g의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붙어있는 애들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얘를 먼저 하라고. 알겠어요? f.g가 돼 있으면 g를 먼저 하고 f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됐어? 불안해. g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라고요. 아까 전에 a는 뭐라고? a는 마이너스 2라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얘가 gfx가 fx가 얘잖아. 이해됐어? 얘가 f의 g의 x라고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똑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쏙 집어넣으면 그래서 얘는 3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구하라는 아이가 f의 3이죠.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가로가서 3을 만들 수 있어요?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을 쏙 해버리면 f에 3이 되고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쉽게 이해가 되고요. 자 이제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가 주어졌을 때 f의 x를 한번 구해봅시다라는 거예요. f의 x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fx를 구할 때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어떻게 푸냐면요, 이 x-1을 t로 치환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x라는 라인은 뭐가 되죠? 2분의 t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f의 t라는 라인은
이렇게 됐나요? x 대신에 t를 집어넣었으니까 x 대신에 2분의 t 더하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므로 t 대신에 이제 다시 x를 집어넣으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라는 함수로 완성. 치환을 통해서. 그럼 이제 x에다 다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상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답만 낸 거지만 나중에 fx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치환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해되니? 6번 패스. 6번은 안 줄게요. 이거를 진짜 생각하세요. 이거는. 잠깐만. 이게 이 f라는 x는 자 0에서부터 2까지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자 fx라는 라인은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다음 g의 x라는 아이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g의 x는 문제는 얘는 함수가 하나가 아니야. 함수가 두 개짜리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수함수 2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정의가 되네. 1에서부터 x가 1일 때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두 개가 돼요. 상수,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보이죠?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왜 이렇게 빨리 풀어져? 하지 마. 그냥 빨리 한 거야, 나는. 자, 너희들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됐어요, 그렇지? 자, 얘를 구하래, 얘. g의 fx를. 자, y는 나는 g의 fx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g의 fx를 정의를 해야 돼요. g의 fx라는 i는 이렇게 나올걸? 두 가지로 나올걸요? 이렇게 정했을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어? 자, 이 부분만 이제 보면 돼. 0에서 fx가 1인데 우리가 자 fx라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잘 보면은 자 여기서 1일 때 여기가 1이에요. 1일 때 1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1일 때 1이야. 근데 0에서부터 fx가 1이라는 말은 자 fx가 0에서부터 1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그쵸? y 값이 0에서 1 사이. 이 말은 여기서 x의 범위를 보면 여기 1에서 인 거 보이세요? 얘가 바로 의미하는 건 1에서부터 x가 2를 얘기해요. 됐어요? 그 다음 1에서부터 fx가 2라는 라인은 fx가 1에서부터 2라는 라인 여기인데 여기가 의미가 뭐냐면 0에서부터 x가 1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fx는 뭐야? 마이너스 x 더하기 2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플러스 4라는 함수를 가질 것이고 2x가 될 거예요. 2x 마이너스 3인데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되니 여기까지? 그러면 자 내가 얘를 그리라고 하면 얘는 그리라고 하면 g fx를 그리라고 하면 그리라고 했으니까 0, 1, 2에서 0부터 1까지 0부터 1에서는 2x를 가지래. 이렇게 2x 0에서 1까지가 0에서 1까지 2 1에서 2까지 2 상수. 신기하게 이렇게 뒤집어졌네. 이게 바로 g fx네요. 완성한 거야. 어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니 너희가 풀라는 거 아니잖아. 보는 거잖아. 다 이해됐지? 풀라는 거 아니잖아. 이해하라는 거잖아. 설마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
됐죠? 자, 일단 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합성 끝. 자, 이제 두 번째로 역함수.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x에서 y로의 f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y에서 x로 이렇게 가는 아이를 역함수라고 존재를 하게 돼. 역함수. 왠지 거꾸로 간다는 느낌 같지 않냐? 맞나요? 이걸 역함수라고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f의 인버스. f -1처럼 써요. -1로 써요. 그리고 볼 때는 f의 인버스라고 부르요. f의 인버스 x가 fx의 역함수예요. f의 인버스 x 역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아이가 정의역에서 x고 여기를 치역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f라는 아이는 자 x에서 이렇게 y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f의 인버스라는 아이는 오히려 반대로 y에서 x로 가겠죠. 이렇게 가니까 대응이 거꾸로 대응이 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가 그냥.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보자고. 자 f라는 아이가 있고 여기가 1 f를 써. 자 x라는 아이가 있고 y라는 아이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고 A, B, C, D가 있어. 이걸 F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자 역함수는 자 F의 인버스 A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얘는 2로 가죠. 역함수 이렇게 가죠. 얘는 이렇게 가죠. 와 역함수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자 함수라는 거는 함수라는 건 무조건 보세요. x가 하나씩만 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얘가 역함수가 되기 전에 두 개로 가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함수의 정의가 아니잖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애라고. 거꾸로 못 간다고요. 거꾸로 가는 애는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래. 그럼 이렇게 다 받아 그냥. 이렇게 됐으면 다 하나씩 받았잖아. 얘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갈 데가 없잖아 얘가.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F라는 아이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일단.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됐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고 하나씩만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또 하나씩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저 표정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았는 표정인데? 아니 함수라는 아이는 1, 2, 3, 4 A, B, C 얘도 함수야 얘도 함수야. 이거 함수잖아. 얘는 진짜 역함수가 안 된다니까. 왜 안 돼요? 얘가 여러 개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받는 아이들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가 가는 애가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근데 이렇게 남아도 얘는 함수긴 함수 1대1 함수잖아. 1대1 함수잖아. 이렇게 하나씩 갔어. 근데 이제 하나가 남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역함수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야. 아까 전에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였어요? 얘기했는데?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었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뭐 어때라 막 이랬는데 지역과 정의역이 어째라 막 이랬는데 불렀어 불렀어 벌써 불렀어 아주 그냥. 자 어쨌든 자 1대 대응면 역함수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 1대 대응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의 A는 1, F 인버스의 B는 2, F 인버스의 C는 3, F 인버스의 D는 4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F 인버스의 정의역은 F의 공역이고 공역인 Y이고 F 인버스의 공역은 F의 정의역이다. 당연한 거죠. 정의역 공역이 바뀔 테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바뀌는 역함수이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더라.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 여기 말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 1번 보면 되게 당연해. 자 F의 인버스는 무슨 말이야? F의 인버스 이거 F라는 함수 역함수 이거죠. 맞아? 자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잖아. 그러면 F 인버스가 얘야. 이것의 역함수는 뭐야? 이것의 역함수는 얘죠. 자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써? F 인버스의 인버스라고 쓰는 게 역함수의 역함수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F죠. 당연하죠?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F이다. 그 다음 여기도 너무 당연해. fx를 갖다가 그 다음 f 인버스를 뭐래요? 자기 자신이겠죠? 이해됐어요? 갖다가 오면 있지. 그 다음 얘는 f 인버스의 y면 이렇게 먼저 갖다가 되돌아왔으니까 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와 f 인버스나 f 인버스와 f는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이가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자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별거 아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함수가 f랑 g가 이렇게 있을 때 fgx가 x이면 g는 f 인버스이다. g.fx가 x이면 g는 f 인버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2번은 존재 조건이 좀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딱 보면 이게 되게 그럴듯하지 않냐? 잘 봐봐. 이게 되게 그럴듯해야 돼. 사람이라면.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 FGX가 자기 자신으로 와서 G와 F는 서로 역함수 관계 같잖아. 아니야? 아시겠죠? 이거 개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X, Y, Z가 있는데 F로 가고 G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얘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역함수겠지.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 G 인버스, 얘는 F 인버스라고 부르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G 인버스, 얘는 F 인버스. 자,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아이는 어떻게 써요? G 닷 F라고 쓰겠죠? 자, 그럼 G 닷 F의 인버스는 얘죠, 얘. 얘는 어떻게 써요? F의 인버스 닷 G의 인버스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는 얘를 먼저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됐어? 그래서 G.F의 역함수는 F 인버스다, G 인버스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어놨는데 H.G라는 아이를 한 번에 역함수를 잡으면 순서를 바꾸래요.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죠? 그냥 문제를 너희가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할 때는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정리를 하면 되더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다 근데 이런 정도에서 말을 써줄래? 일반적으로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에서만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y는 x의 대칭이더라. 아니다. 이거 미안하다. 말 잘못했다. y는 x의 대칭이다 맞아. 이거 맞고, 내가 지금 말 착각했어. 교점이야, 교점. 일단 y는 x의 대칭이다 이거 맞아. 그냥. 내가 착각했어. y는 x의 대칭이다. 얘는 맞아요. fx와 그 그래프는 항상 y는 x의 대칭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fx는 x제곱이라고 보면 x의 제곱으로 잡혀야죠. fx를 2x라고 잡으면 이 f의 인버스 x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역함수는 y는 2x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x와 y를 서로 뒤집으면 돼요. 왜냐면 역함수가 가지고 x랑 y가 서로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x랑 y를 서로 뒤집는 거야. 그래서 x는 2y라고 식을 쓰는 게 바로 역함수예요. 역함수. y는 뒤집는 게. 그러면 여기서 f 인버스 x는 2분의 1x가 되겠죠. 2분의 1x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y는 2x와 y는 2분의 1x가 있는데 y는 2x와 y는 2분의 1x가 이렇게 y는 x를 기준으로 두고서 기울기가 있는 2분의 1x 여기 2x는 여기 있고 2분의 1x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접으면 대칭이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2x, 얘가 2분의 1x 이렇게. y는 x에 항상 이렇게 접으면 대칭. 지금은 너무 우리 깊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수학 다시 할 때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자, 문제 풀 정도만 할게요. 지금은 그냥.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2를 구해봐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f의 a가 b면 f의 a가 b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면에 F 인버스를 씌워버리는 거야. 왜냐면 F 인버스 F는 뭐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A는 F 인버스의 B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부분 이해돼? 이 식? 자, 그러면 G2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G의 2는 B라고 그냥 놓고 1번 G의 2는 B라고 그냥 놓으세요. 그럼 내가 뭘 구하면 되냐면 F 씌워버려 G를. 그럼 2가
F의 2가 되겠죠. 아, F의 B가 되겠죠. 미친 거 아니야. F의 B가 되겠죠. 이렇게. F를 씌웠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F의 B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야. F의 B가 2니까 2B 마이너스 4는 2가 될 테고 B는 3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되니?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일단 2번. GGK는 2를 만족시키는 2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죠?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이야. K라는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F의 2가 된다는 거야. 왜? F를 여기다 두 번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자, 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다시 F 닷 F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의미하는 게 F 닷 G는 서로 역함수라고 생각 날라가잖아. I가 되잖아. I가 되잖아. 자기 자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 닷 G의 K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얘는 또다시 자기 자신이 되면 그러므로 K는 이렇게 되겠지. 아, 역함수를 씌워버리면 자기 자신으로 날라온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F의 2라는 I는 F의 얘는 F의 2를 얘기하니까 F의 2, X에다 2를 집어넣어봐. 뭐야? 0이죠. 2는 4니까. 그럼 F의 0을 물어보는 거고. F의 0,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4. 아, T는 마이너스 4구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되는 가에 이제 이런 아이를 너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F의 A가 B일 때 책에다 필기를 해놓으면 돼. 이거를 FA가 B일 때 F 인버스의 B는 A다. 이거를 이렇게 꼭 필기를 해놓으면 돼. 이걸 되게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FA가 B면 F 인버스의 B는 A다. 자, F 이거 됐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역함수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x랑 y를 바꾸는 거야. 자, 1번은 그러면 x는 2y-1 이렇게 그리고 y는 하고 정리를 하세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얘가 역함수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y는 x의 제곱인데 왜 x가 0보다 뛰어나갔다면 뭐냐면 자 이렇게 놔야지 1대1 대응이 함수니까 y는 x제곱 x 0보다 뛰어나갔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아예 없애고 여기만 얘기한 거야. 됐죠 여기까지? y는 x의 제곱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치면 x랑 y를 바꾸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문제가 좀 너무 쉬운 걸로 나와서 자, 봐봐.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같죠. 치역이. 그럼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의역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이해됐어? 자,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CF 참고로 아마 숫자 바꾸기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y는 x-1의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가 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자 보세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해되시죠? 함수가. x랑 y를 바꾸면 x는 y-1의 제곱이죠. 그러면 y-1은 뿔마 루트 x죠. y라는 i는 뿔마 루트 x 더하기 1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실제로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됐어?
그럼 플러스 루트 x가 누구야? 플러스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y가 1보다 크다 같다. 이해되니? 이거의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고 정의역이 정의역이고. 그러니까 얘도 y가 왜 바로 루트 x라고 부르냐면 y는 원래 뿔바 루트 x인데 y 제곱 x는 y는 뿔바 루트 x잖아. y는 왜 루트 x만 몰라요? 여기서의 y가 0보다 크다 같을 때 x는 0보다 크다 같을 것이고 이거의 y도 0보다 크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버리고 플러스만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에서 바뀐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됐지? 정의역과 치역 바뀐다.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됐죠? 합성함수예요. f 닷 f 인버스 닷 g 인버스 닷 f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는 뭐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며. 내가 얘를 먼저 하면 얘는 자기 자신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g 인버스 f의 1만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g 인버스에 f의 1이 몇이에요? 1을 집어넣으면 2죠. 2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죠. 자, 그럼 난 G 인버스가 나왔을 때 계산은 역함수를 물론 구해도 되지만 푸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G의 인버스가 나오면 2는 A라고 보세요. 그 얘가 보이면 뭐라고 쓸 수 있어? G의 A는 이제 2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집어넣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2 이렇게. 그럼 이제 A는 각 알겠죠? A는 1 이렇게. 이해되니? 뭐 이렇게 많아,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책 이 내용이 뭐야? 아, 깜짝이야. 자, 좀만 힘들어도 참자. 자, 무함수랑 기함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보면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 무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f의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fx가 같은 아이를 무함수라고 정의를 한대. 그 다음 기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한대. 잘 보세요. 이렇게 정의를 한대.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를 마이너스 x라는 정의로 붙였을 때 똑같은 거.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 자, 이게 과연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야. 내가 x가 이렇게 x값이 어딘가 있을 때 마이너스 x의 값이랑 y값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y값이. x와 마이너스의 x의 y값이 항상 같다. 이해되세요? x와 마이너스 x의 y값이 같다. 그럼 내가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라면. 그 다음에 얘의 그림의 형태는 y축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함수의 특징 y축의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y축의 대칭이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들이 잘 보니까 y는 k는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그러죠.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y는 k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상수함수. 당연히 y축의 대칭이죠. 적으면 그 다음 얘는 보니까 y는 ax제곱, 2x제곱, x제곱, 4x제곱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절대값 bx 어때요? 이런 애들도 가능하죠.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치? y축에 대해서 적으면 대칭이겠죠?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아이들을 우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함수에 이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말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x의 4제곱 같은 아이도 보면은 얘가 더 이렇게 모서리가 지지만 이렇게 우함수 형태를 갖고 있겠지. x의 4제곱. 왜? x의 4제곱과 마이너스 x의 4제곱은 같은 함수잖아. 맞아요? 그럼 x의 6제곱은 어때요? 마이너스 x의 6제곱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수차 함수들은 전부 다 우함수라고 불러요. 짝수차 함수들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무함수는 일반적으로 짝수차 함수다라고 부르는 게 많이들 부른다. 그래서 y축의 대칭이고 이러한 모양 같더라. 됐나요? 여기까지? 무함수. 그래서 이제 기함수라는 아이를 보면 자 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마이너스 fx래. 그러면 자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 어디가 x가 이런 값이 있을 때 마이너스 x라 이런 값이 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x라면 이런 데 값이 이렇게 있다는 거. 대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만 떨어져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마이너스 G니까.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올라가면 만큼 떨어져라. 올라가면 만큼 떨어져라. 됐어요?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잘 보니까 이 원점에 대해서 어때요? 대칭이죠. 맞아요? 이해돼요? 원점의 대칭인 거? 그래서 얘는 원점의 대칭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애를 보면은 ax, bx의 세제곱 이런 애들이 기함수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이를 우리가 기함수의 또 다른 별명은 홀수차 함수예요. 홀수차 함수. 홀수차 함수는 대부분이 다 기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 함수에서 x제곱같이 짝수인 함수는 y축의 대칭으로 우함수, 이분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겠다. 홀수차 애들을 비함수. 근데 영어 자체가 홀수랑 짝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이분이 짝수잖아. 영어. 오드가 홀수잖아요. 모르지? 이분이 짝수인 거? 나도 고등학교 때는 아니야. 강사한 줄 알았어. 짝수라고 이분. 근데 어떻게 알았지?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함수, 기함수 정의가 끝났고요. 이제 가우스라는 아이는 정의는 최대 정수,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가우스의 수를 n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자, 가우스의 예를 들어서 가우스에 우리가 2.7이다라고 부르면 가우스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2.7? 2라고 불러요. 가우스 마이너스 3.2는 뭐라고 부를까요? 좀 헷갈려는구나. 자, 우리 잘 봐봐.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X축이 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거 알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다라는 거 알아요? 그건 알죠? X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내가 2.7이라는 아이를 딱 점을 찍을 거야. 이렇게 2.7보다 작거나 같으래. 일단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래요. 작거나 같은 아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래. 작거나 같은 아이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가 뭐야? 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3.2는 뭐? 4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가우스에 대한 정의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아이는 정수가 정수 n과 정수 n 플러스 1 사이에 x가 존재를 하는데 n은 포함을 하고 n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 x가 있을 때에는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i를 내가 고르라고 하면 최대 정수가 n이니까 가우스 x는 n이 될 것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가우스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가우스가 기호라가 뭔지 이제 이해를 했고, 이 가우스에서 성질은, 가우스의 성질이 있어요. 가우스의 성질은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가우스 x 플러스 n 정수는 가우스 x 더하기 n. 그러니까 정수가 앞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빠진다.
그러니까 가우스 5.2라는 아이는 5 더하기 가우스 0.2라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가우스 0.1은 0이고 그러면 얘가 5가 되겠죠? 얘도 5가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게 우함수고 이걸 기함수라고 할 때 이 gx는 우함수고 hx가 기함수일 때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별하래. 자, 이제 어떻게 판별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함수랑 기함수 판별은 되게 간단해. 설명은 되게 간단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봤을 때 같은 함수가 나오면 fx가 나오면 우함수고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면 기함수로 정의를 하겠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gx는 우함수, hx는 기함수니까 문제 조건상 g의 마이너스 x는 gx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h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hx가 문제 조건이에요. 일단 문제 조건. 그럼 이제 1번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얘를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붙일게. px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가 gx의 hx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야. 얘를 내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랬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x 넣어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x 넣고 판단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좀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좀 넣어봐. 그럼 얘는 g의 마이너스 x가 될 테고 더하기 h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g의 마이너스 x는 뭐라고요? g의 x래요. h의 마이너스 x는 뭐래요? 마이너스의 h의 x래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p의 마이너스 x는 얘래. 그럼 얘가 px와 같은지를 보세요. 얘가 px랑 같나요? 아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px랑 같나요? 자, 다시 우리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p의 마이너스 x가 px랑 같은지 아니면 p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px가 되는지에 따라서 얘는 우, 얘는 기잖아. 얘가 얘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얘인가요?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쟤도 마찬가지로 p의 x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자, p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이면 g의 마이너스 x, h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얘는 g의 마이너스 x는 gx죠. 얘는 마이너스 hx죠. 마이너스의 gx의 h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px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뭐다? 기함수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설명을 해볼게. 우함수 짝수참수라고 했지. 짝수참수와 짝수참수를 더해봤자 짝수참수예요. 왜?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잖아. 맞죠? x의 세제곱과 x를 더하면 다 홀수참수들만 더하는 거잖아. 그건 홀수참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함수끼리 더하면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끼리 더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짝수차와 짝수차를 곱하는 건데 우리 지수에서 보면은 x의 m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면 x의 m 더하기 n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라는 건 m과 n이 짝수잖아.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가 돼요? 짝수가 되죠. 우함수가 돼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홀수 더하기 홀수를 하잖아. 차수가 짝수처럼 바뀌죠. 맞아. 그러니까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 곱하기 기는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곱하잖아. 그럼 짝수 홀수 더하면 뭐가 돼? 홀수가 되지. 그러니까 기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우와 기를 더해봤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고요. 우와 기를 곱하면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두고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판단 논리다. 됐죠? 여기까지? 자, 가우스 함수가 나왔는데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가우스 함수가 접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자, 범위를 볼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내가 가우스라는 라인은 정의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가우스 x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2일걸요? 그치? 마이너스 1점 몇몇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일 때는 가우스 x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0에서부터 x가 1일 때는 가우스 x는 0이 될 것이고 가우스 x는 1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y라는 함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빼기 가우스 x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1이 되고요. x가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 돼요. 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범위에 따라서 함수들이 다른 함수들을 갖고 있죠.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x, y 놓고 자 보면은 먼저 여기서 있을 때는 y는 x래. y는 x. 자 여기가 1이겠네요. 1을 이렇게 y는 x를 이렇게 그리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냐면 0은 구멍을 칠하고 1에서는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x는 x인데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점이 여기 1에서 1에서 뭐래요? x 빼기 1이래요. y는 x 빼기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질걸요?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0을 볼까? x 더하기 1이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 다음 여기서는 또다시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 모양. 신기하게 생겼죠. 빗살무늬 토기처럼. 빗살무늬 토기가 뭔지 아니? 빗살이 짜자자자자. 네, 이런 그래프입니다. 예를 볼게요. 이제 얘는 y는 마이너스 x인데 범위가 없어요. 그쵸? 범위가 없죠. 범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얘는 잠깐만 x가 1일 때는 뭐지? x가 1일 때가 몇이지? 자 x가 1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 x가 1이면 그럼 얘는 뭐라 그러?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겠지. 자 x가 1.4면 뭐라 불러요? 마이너스 1.4라고 그러겠죠.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해돼요? 그리고 x가 2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봐. 1에서부터 x가 1은 동그라미 치면 안 돼. 1에서부터 x가 2일 때
2일 때 가우스의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되니? 이해해줘. 그게 2에서부터 x가 3이면 뭐가 되겠어요? 가우스의 마이너스 x는? 넣어보세요. 몇이 돼요? 아, 나 왜 2라고 쓰냐? 마이너스인데. 뭐가 돼요? 아씨. 미안해. 이 빼야지. 2.1이어야죠. 이해됐어, 여기?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말 아니고 알 거고, 이렇게 되면 가우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그쵸? 여기는 이제 됐고, 그럼 내가 여기 0에서부터 x가 1일 때는 이제 뭐가 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서는 가우스 x 마이너스 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해됐어?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의 가우스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딱 보니까 0, 1, 2, 3, 뭐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았을 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칠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 1에서부터 2를 갈 때는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이제 이렇게. 이 단분은 이제 알겠죠? 이렇게 돼서 색깔 칠하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1이 될 테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이해됐어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겠지. 됐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실근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수상에서 배웠을 때 실근을 가져라 라는 말은 뭐랑 똑같다고 했죠? 실근을 가져라는 말은 실근을 그려라는 말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와 y는 k와 실근이라는 말은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상에서 실근은 교점의 개수다. 그래서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4개야 라는 말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말이다. 됐어요? 왜 처음 듣는 소리 아니잖아. 수상이 했던 소리잖아. 자, 그러면 절대값 y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거는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을 때 그래프의 형태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얘는 접어 올린다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접어 올린다. 이렇게 접어 올린다. 원래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 쏙 접어 올리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돼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를 보면 여기가 4가 되는 보시죠? 근데 y는 이제 k라는 선을 그어보면 y는 k라는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y는 k를 이렇게 그으면 실근이 4개, 교점이 4개라는 게 보이니까 k라는 값을 그래프를 보는 거 있는 거야. 0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